의자에서 일어날 때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십니까?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비명을 지릅니까?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옆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그 부기가 느껴지십니까?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그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긴급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절은 심각한 손상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것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연구시설에서 재생의학을 연구하는 데 23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여기 서울에서 관절 퇴행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다른 의사들로부터 수술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말을 들었던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관절 통증과 연골 손상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관절 통증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 열심히 시위를 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활액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효소 불균형입니다. 이 불균형은 말 그대로 당신의 연골을 안쪽에서부터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심한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연골의 거의 40%를 잃은 상태입니다. 40%입니다. 지난달 74세의 한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10m. 그것이 통증이 그녀를 멈추게 하기 전에 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3곳의 다른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3명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하지만 박 씨는 수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을 다시 안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처럼 남산공원을 걷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도울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제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지팡이 없이 제 클리닉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4주 후 그녀는 손자와 함께 등산하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자연적으로 연골을 복구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는 휴면치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당신이 깨닫지 못한 채 매일 하고 있는 3가지 특정한 것들에 의해 차단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3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즉시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수술 없이, 처방 약물 없이, 그리고 비싼 치료 없이 관절 손상을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준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흔한 음식이 지금 당신의 연골 복구를 은밀히 차단하고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에 당신의 몸이 관절 치유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연골 재생을 재활성화하는 간단한 동작 순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관절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무시하면 단순히 평생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이동성 상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걸어갈 수 없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옷을 입는데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짐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 2주가 당신이 이동성을 회복할지 영원히 잃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고 계시던 일을 제쳐두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73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쪼그려 앉아 신발끈을 묶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딸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제 무릎은 너무 손상되어서 3명의 다른 정형외과 의사들이 유일한 선택은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국에서 20년 동안 재생의학을 연구한 김지혜 박사가 발견한 제 관절을 구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반쯤 쪼그려 앉아 보십시오. 해보세요. 무릎에서 갈리는 소리가 납니까?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십니까? 균형을 위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합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의 관절은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 박사가 말하는 심각한 손상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좁은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한국에서는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술의 87%는 환자들이 활액의 효소 불균형에 대해 알았더라면 완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50대인데 겨우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고 80대인데 매주 주말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유전이 아닙니다. 차이는 당신의 몸이 히알루로난 합성 효소라는 특정 효소를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김 박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던 중 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녀는 심한 관절 손상을 가진 환자들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관절 내부의 윤활액인 활액이차처럼 얇고 묽어져 있었습니다. 건강한 활액은 꿀처럼 걸쭉해야 합니다. 액체가 얇아지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연골이 갈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루가 갈수록 무릎이 더 아픈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매일 아침 뻣뻣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 박사는 이 효소 불균형이 정확한 영양 섭취 시간을 통해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은 히알루로난 합성 요소를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있지만 정확히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정확한 시간에 제공해야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음식을 먹지만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먹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것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김 박사를 찾아왔을 때 68살이었습니다. 양쪽 무릎에 뼈와 뼈가 맞닿는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매일 6가지 다른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다음 달 수술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김 박사는 그에게 자신의 치료법을 적용했고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일 만에 그의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만에 그는 3층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6주 만에 그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매주 일요일 아침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 박사는 효소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시간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3가지 음식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이 효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매우 흔한 2가지 음식도 찾아냈는데 여러분은 어제 그중 적어도 하나는 분명히 드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단 음식들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연골을 파괴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완벽하게 건강하게 먹더라도 이 2가지 음식은 모든 것을 망칠 것입니다. 관절에 필요한 첫 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흡수 가능한 황화합물입니다. 우리 몸은 황 없이는 연골을 만들 수 없지만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단에 황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2번째 중요한 발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활액기하 순환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이해하면 너무 늦기 전에 관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장기들처럼 영양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관절낭 안에 얇은 윤활액인 활액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엔진의 오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이 액체를 영양이 풍부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특정 효소 생성을 멈춥니다. 그 효소는 히알루로난 합성 효소라고 불립니다. 이것 없이는 활액이 얇고 물처럼 되어 쓸모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연골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매일 생기는 미세한 손상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 작은 균열들이 확대됩니다. 연골이 사포처럼 거칠어집니다. 뼈가 뼈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통증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히알루로난 합성효소 생성을 자연적으로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이 효소가 다시 생성되도록 촉진할 수 있는 6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하루의 잠재적 치유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 시간대는 깨어난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열립니다. 해가 뜰 때가 아닙니다. 특정 시계 시간도 아닙니다. 눈을 뜬 후 2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절세포는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올바른 영양소 조합을 섭취하면 수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효소 생성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생체 이용 가능한 황기 필요합니다. 이것은 계란에 들어있지만 올바르게 조리해야만 합니다. 완숙 계란은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없는 잠긴 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6분 동안 삶은 반숙 계란이 필요합니다. 시간대 동안 2개를 드십시오. 둘째, 안토시아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주색 양배추와 가지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가볍게 찐 자주색 양배추 1컵입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미량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호두 반쪽, 3개가 관절에 필요한 정확한 양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을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 동안 모든 감귤류 과일을 피해야 합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이것들은 화합물의 흡수 경로를 차단합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3주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레몬물을 끄는 순간 그녀의 무릎 통증은 5일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다른 중요한 실수는 이러한 영양소와 함께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 액체는 위를 수축시켜 소화를 빠르게 합니다. 장이 관절 구성 화합물을 추출할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낭비되어 통과합니다. 효소 시간대 동안에는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한 물만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소화 시간을 연장하고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이 시간대 밖에서는 관절 회복을 위해 식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귀중한 시간 동안에는 모든 선택이 당신을 치유하거나 후퇴시킵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잘못했지만 운동을 잘못하고 보충제를 먹지 않았지만 단지 이 2시간 시간대를 완벽하게 지킨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4일 만에 영상에서 보이는 연골 재성장. 당신의 관절은 나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적절한 타이밍으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대 동안 올바르게 먹이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치유 메커니즘을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 부산, 인천에 있는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이 다시 통증 없이 걷기 위해 사용한 입증된 과학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관절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를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정보는 내년에 자유롭게 걷는 것과 자신의 병이에서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적은 노화가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매일 관절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 중 92%가 모르고 이것을 먹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효소 불균형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이해하면 관절 통증에 대한 모든 것이 마침내 이해될 것입니다. 건강한 모든 관절에는 완벽한 균형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은 정확히 적절한 양의 윤활액을, 정확히 적절한 양의 연골 생성 효소를, 그리고 정확히 적절한 양의 염증 조절 물질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관절 환자를 치료한 김 박사가 발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MMP13이라는 특정 효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몸이 재생할 수 있는 속도보다 문자 그대로 더 빠르게 연골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철거 작업팀이 건설 작업팀보다 3배 빠르게 일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결국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효소가 과도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60세 이상 한국 성인의 87%가 매일 섭취하는 3가지 흔한 음식입니다. 첫 번째 암살자는 차갑게 식은 흰 쌀밥입니다. 밥이 식었다가 다시 드거나 몇 시간 동안 놓아둔 김밥에 밥을 먹으면 저항성 전분 화합물이 생성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 혈당 급상승은 40분 안에 활액에 직접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40분입니다. 차가운 밥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빠르게 무릎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절 파괴자는 튀김에 사용되는 콩기름입니다. 유익한 발효콩이 아니라 대부분의 식당 요리와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가공된 기름을 말합니다. 이 기름은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15대 1입니다. 관절에는 최대 4대 1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콩기름으로 조리된 튀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악화되고 있는 연골에 직접 염증 화합물을 붓는 것입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범인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바로 김치, 장아찌, 젓갈에서 나오는 과도한 소금입니다. 이제 이러한 전통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끼에 20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면 몸은 혈액 속 소금을 희석시키기 위해 관절낭에서 수분을 빼냅니다. 이것이 활액을 탈수시켜 걸쭉하고 쓸모없게 만듭니다. 마치 기름 대신 풀로 자동차 엔진을 윤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이 뼈와 뼈를 갈아대게 됩니다. 부산의 박씨, 74세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층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한 채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매일 아침 고통이었고 매일 저녁은 더 심했습니다. 무릎 엑스레이는 3등급 퇴행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이미 무릎 인공관절 수술 비용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정확히 14일 동안 이 3가지 음식을 제거했습니다. 단 14일입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시장까지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14일째가 되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위해 쪼그려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관절을 독살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그 따뜻함이 느껴지나요? 그것이 염증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펼 때 느껴지는 뻣뻣함이 느껴지나요? 그것이 제가 설명하는 효소 불균형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김 박사 치료법의 4번째 중요한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의 모든 진전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관절 회복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이 단계는 영양소 섭취 시간대라고 불리며 김 박사는 서울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 사례를 분석한 후 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이 연골 복구를 위해 정확히 올바른 음식을 먹었을 때에도 78%가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이러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관절 복구를 위한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 활액 생산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관절이 연골 재생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흡수하는 데 가장 민감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시간대에 자고 있거나 완전히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치료법은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특정 영양소를 섭취할 것을 요구하며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음료의 카페인은 코르티솔 분비를 촉발하여 다음 6시간 동안 연골 복구 과정을 즉시 차단합니다. 6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커피 한 잔으로 오후까지 관절이 스스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김 박사의 연구는 이 아침 시간대에 함께 섭취해야 하는 3가지 필수 구성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쉽게 흡수되는 콜라겐 혈 5g이 필요합니다. 아무 콜라겐이나가 아니라 특별히 E형 콜라겐입니다. 최소 12시간 동안 끓인 사골 국물이나 노른자가 아직 약간 흐르는 반숙 계란을 먹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흐르는 노른자는 장이 콜라겐을 제대로 흡수하도록 돕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연식품 공급원에서 나온 천연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알약의 합성 비타민C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콜라겐 합성을 위해 합성 비타민C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 박사는 정확히 빨간 파프리카 반 개를 생으로 먹거나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권장합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합성 경로를 촉발하지 못하고 너무 많으면 실제로 관절을 더 손상시키는 옥살산 결정을 만듭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특히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스푼입니다. 이러한 한국 전통 기름은 김 박사가 연구에서 확인한 염증 효소를 줄이는 오메가3 대 오메가6 지방산의 독특한 비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이 없으면 콜라겐과 비타민C는 활액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을 통과합니다. 이제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3가지 구성 요소를 올바른 순서로 먹어야 합니다. 콜라겐을 먼저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하세요. 정확히 5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비타민C 공급원을 드세요. 다시 5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건강한 기름을 섭취하세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는 것은 각 영양소가 다음 영양소의 최적 흡수를 위해 소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2가지 방법을 모두 테스트했습니다. 3가지 성분을 모두 섞어서 먹은 환자들은 2주 후 관절 가동성이 겨우 18%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차적 타이밍 프로토콜을 따른 환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 67%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놀랍습니다. 타이밍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침 순서를 마친 후 최소 90분 동안은 다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도 곡물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영양소들을 관절로 흡수시키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지고 관절 회복에서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많은 관절 영양제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식사와 함께 또는 하루 중 무작위 시간에 복용합니다. 영양소가 관절에 충분히 집중된 양으로 도달하지 못해 회복을 촉발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는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김 박사의 타이밍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르면 며칠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만들거나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는 황금 시간대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간 임상 연구를 한 결과 저도 충격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와 음식, 하고 있는 운동,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낭비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특정한 리듬, 즉
이러한 영양소를 실제로 흡수하고 손상된 관절을 회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를 잡으면 며칠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가장 높은 농도의 성장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연골 재생을 포함한 조직 회복을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최고 시간대에 위가 비어 있으면 몸은 필요한 구성 요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건설 노동자들이 자재 없이 작업 현장에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히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확히 밤 9시 30분에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해야 합니다. 8시가 아닙니다. 10시도 아닙니다. 9시 30분입니다. 왜일까요? 몸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새벽에 성장 호르몬이 급증할 때 정확히 관절로 전달하는데 약 6-7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차이는 놀랍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이신 분입니다. 젓가락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셨습니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너무 부어있고 비틀어져서 옷의 단추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글루코사민을 복용했습니다. 8년입니다.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복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복용 시간만 바꿨습니다. 11일 만에 손가락 마디의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주 만에 온 가족을 위해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같은 영양제, 다른 타이밍.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이때 몸의 염증 반응이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이것이 관절 운동을 하기에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에 운동하면, 특히 아침 9시 전에 운동하면 실제로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관절은 수면으로 인해 뻣뻣하고 탈수되어 있습니다. 회복을 촉진하는 대신 미세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천이 최적이고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며 염증 지표가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이 시간대에 제가 가르치는 특정 동작을 10분 하는 것이 아침 운동 1시간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제 진료에서 수백 번 봤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세 번째 타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물의 온도와 타이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작위로 찬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결과를 망치고 있습니다. 찬물, 실온 이하의 모든 것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관절로의 영양소 전달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하며 특정 간격으로 마셔야 합니다. 각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준비하고 영양소 흡수를 최적화하며 손상된 연골로의 최대 전달을 보장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리듬과 주기가 있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리듬과 함께 일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치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싸우면 수년간 통증에 갇혀 있게 됩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그 뻣뻣함이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타이밍 시간대를 존중하면 2주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전체 경력을 바쳤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저를 믿으세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6번째 원칙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한 가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지만 이것을 놓쳤고 관절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마세요. 원칙은 이것입니다. 관절 회복 첫 2주 동안 가지과 채소를 식단에서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즉시요. 토마토, 피망,
가지, 그리고 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감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것들은 건강한 음식 아닌가요? 의사들은 채소를 더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은 저처럼 20년 동안 활액을 연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지과 채소에는 솔라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관절액에서 회복시키려는 효소 균형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솔라닌이 혈류로 들어가면 연골 세포를 특별히 공격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염증 표지자들을 관절로 급히 보냅니다. 다른 단계들로 열심히 하신 모든 좋은 노력이 토마토 수프 한 그릇이나 구운 감자 하나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 수치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재생의학센터에서 제가 임상적으로 관찰한 바로는 초기 회복 기간 동안 소량의 가지과 채소라도 섭취한 환자들은 통증 감소를 달성하는데 43일이나 더 걸렸습니다. 43일입니다. 그것은 6주 이상의 불필요한 고통입니다. 처음 14일 동안 가지과 채소를 엄격하게 제거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활액 분석에서 연골 개선 지표가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평생 이런 음식들을 드셔왔습니다. 심지어 한겸증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망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습니다. 가지는 심장 건강에 좋다고 권장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한 관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절이 효소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활액이 이미 염증이 있고 연골이 퇴화되고 있을 때,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의 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에 열린 상처가 있다면 소금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가지과 채소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관절 회복의 이 중요한 황금 시간 동안에는 치유 과정에 독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점검하십시오. 냉장고, 찬장, 모든 곳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토마토, 빨강, 초록, 노랑, 주황색을 불문한 모든 고추와 피망, 모든 가지, 그리고 고구마를 포함한 모든 감자를 치우십시오. 네, 고구마에도 유사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피하지만 마시고 집에서 완전히 치워서 유혹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14일 동안 이런 음식들을 관절 친화적인 대체식품으로 바꾸십시오. 감자 대신 무나 순물을 드십시오. 찌개에 토마토 대신 당근과 양파로 맛을 내십시오. 피망 대신 오이나 호박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대체식품들은 효소 재균형 과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초기 2주 기간이 지나고 활액이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염증 지표가 떨어지면 원하신다면 천천히 이런 음식들을 다시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시간 동안 몸이 수십 년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이 중요한 첫 14일 동안에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됩니다. 소량도 안 됩니다. 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울면서 누군가 이것을 몇 년 전에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고 치료에 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도 가지가 채소와 관절 회복에 대한 이 간단한 진실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에 사는 73세 박 여사님이 단 16일 만에 지팡이 없이 걷는데 사용한 바로 그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릴 테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먼저 관절 치유의 황금 시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관절 안의 윤활유인 활액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이때가 몸이 연골 회복을 촉발하는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날 드시는 모든 음식의 치유,
잠재력의 절반을 잃는 것입니다. 아침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기 전에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최대 3시간 동안 영양소 흡수를 차단합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1000 정도여야 합니다. 이것은 장이 다음에 올 것을 흡수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정확히 6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관절은 충분한 단백질 없이는 연골을 재건할 수 없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한 번에 약 20g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끼에 여러 출처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란 2개, 단단한 두부 반모, 그리고 작은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을 추천합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관절을 파괴하는 효소 불균형을 막는 오메가3 지방산도 제공합니다. 이제 즉시 버려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집에 백미가 있다면 내일부터 드시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백미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연골을 직접 공격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촉발합니다. 백미 한 그릇이 3일간의 치유를 되돌립니다. 볼이나 현미로 바꾸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부산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수년간의 손상을 되돌린 환자들을 봤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표적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추운 달에는 아침에 운동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것과 모순되지만 기온이 낮을 때 아침 운동을 하면 활액이 두꺼워져서 연골을 더 손상시키는 마찰이 생깁니다. 관절 운동의 최적 시간은 천이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움직임 자체는 간단합니다. 균형을 위해 벽 옆에 서십시오. 무릎을 편안한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3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리십시오. 각 다리마다 10번씩 하십시오. 그런 다음 벽을 잡고 발끝으로 올라서서 3초간 유지하고 내리십시오. 10회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곧게 펴고 발을 몸쪽으로 당기고 5초간 유지하세요. 각 다리마다 10번씩 반복합니다. 이 전체 동작은 7분이 걸립니다. 매일 오후 빠짐없이 하세요. 세 번째 요소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D 없이는 우리 몸이 뼈에 칼슘을 침착시키거나 연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매일 최소 2000 국제 단위가 필요하지만 우리 기후에서는 음식만으로는 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팔뚝을 드러낸 채로 직사광선 아래에서 매일 20분을 보내세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영양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10일째가 되면 움직일 때의 날카로운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할 것입니다. 2주째가 되면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관절의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4주째가 되면 쪼그려 앉기나 계단을 정상적으로 오르기 같이 포기했던 활동들이 다시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약속해 주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관절을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 말을 쓰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기를 바라는 가족들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아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휠체어로부터, 수술로부터,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한국과 전 세계의 모든 가정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지금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님의 방법 중 어느 부분을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식사 시간을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동 동작을 시작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관절 치유 여정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며 이런 희망이 필요한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